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못 먹는 최저임금 찔러나 보는 경총 이야기입니다. 네. 예, 5월은 노동자의 날 혹은 뭐 메이데이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이럴 때 한국경영자 총협회, 보통 우리가 경총이라고 네네. 부르는데요. 네. 다시 최저임금을 이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꺼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인수위도 국정과제에 넣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 이 사안은 뺐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런데도 왜 건드려 보냐 하면 오는 17일에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를 두고 이제 그 논의 주권을 가지러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어제 경총이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그동안 강조해온 전문가들, 교수들을 이제 한데 모은 것이었습니다. 토론회라기보다는 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행사였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요약을 하자면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그리고 숙박 음식업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이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어서 지불을 못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불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 생활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건 해당 업종에 한계 기업이 많다는 지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 하면 지금도 기피하는 농업이라든가 음식 숙박업들은 저임금 일자리라는 낙인이 굉장히 더욱 공고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인난에 시달릴 수가 있죠. 실제로 농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올려줘도 인력을 못 구하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얼마나 정확히 또 잡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행정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단일 최저임금을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새 정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경총이 해마다 요구하는 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늘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을 핑계를 대는데 하청 업체들 쥐어짜기라도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근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든 지역별 차등 적용이든 그것이 결국은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니까 업종이나 네. 기업의 결과적으로는 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기피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기피하거나 떠나거나. 네. 그러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오히려 노동의 단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잖아요. 노래가 네. 대형마트의 노끈과 테이프가 지나갔었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박스 저거. 네, 박스 테이프요. 맞아요. 예. 예,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사라졌던 테이프와 노끈을 다시 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을 유발한다면서 그 대형마트 사사와 협약을 통해서 테이프와 노끈 사용을 규제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쇼핑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니 다시 이 협약을 바꿔서 테이프와 노끈을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네. 분리수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끈과 테이프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테이프가 쓰레기 봉투에 딱 붙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죠. 맞아요. 예. 또 이미 시행한 지 만 2년이 지나서 시민들도 적응이 됐고요. 네. 인수위는 물건을 담다가 박스가 터져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들었다. 또 이렇게 작은 민원도 들어주긴 하나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생활 밀착 경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품과 소비재들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4대 기후 악당이라고 이렇게 오명까지 얻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오. 뭐라도 지금 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테이프와 노끈 없애는 정도도 충분한 대응은 아닙니다. 인수위는 종이 재질의 친환경 테이프와 노끈 등이 개발돼 있어서 환경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이 친환경 박스 테이프도 이 비용적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접착제 성분이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가 핵심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수거가 맞다라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한 기업에서 이 물에 녹는 재질의 친환경 테이프를 개발을 했지만 종이도 사실 나무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문제의 정답은 결국 가급적이면 덜 만들고 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시민이 적응까지 마친 것은 그냥 두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요즘 가보니까요, 마트 가니까 네. 어떤 편법이 나오는 줄 아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뜯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박스 갖다가 이제 다시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담아갔잖아요. 네. 근데 안 뜯어요. 네. 그거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에코백이 집에 너무 많아서 네. 네. 장바구니가 충분합니다. 안 뜯은 박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위는 뜯었고 밑은 그냥 안 네. 뜯은 그 상태로 놔두는. 이런 편법이 또 있던데요, 보니까. 그래도 그거는 다시 테이프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긴 하죠.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예, 최광욱 의원 성희롱성 발언 징계로 갈까? 어제 이 뉴스 많이 나왔죠. 네. 예.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광욱 의원이 온라인 화상회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징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광욱 의원에게 강력한 수위의 사과문을 이렇게 요구한 것도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전후 상황을 보자면 4월 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과 보좌진들이 이 온라인 줌 회의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는 동료 남성 의원에게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에 화상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들이 그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결탄코 성희롱 의도의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에게 어떻게 취재도 없이 이런 보도가 나가느냐라면서 하지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라면 해명하겠다. 뭐 유감의 뜻을 밝히겠다라고는 했습니다. 네. 뭐 회의 중에 심각한 분위기를 좀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이었다라는 해명인데요. 당에서 징계를 검토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해명만 봐더라도 최광욱 의원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이게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모든 관공서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오픈 교육을 받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적인 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즉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초로 판단을 하는 건데 특히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성별 집단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면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직장 성희롱이거든요. 설마 동성 그 남성 의원에게 던진 농담을 왜 이 여성 보좌관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난 모르겠다 하면 더 큰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죠. 네. 한 명도 아니고. 네, 여성 보좌관들이 있었고요. 네. 여럿이. 남성 여성 다 떠나서요. 네. 네. 방송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표현을 했는지를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당에서 일단 좀 철저한 진상 네.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